지금부터 제6차 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 정치사상의 마지막 부분으로서 송시열이 제시한 대내외 정책론과 송시열 정치사상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대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열의 대내외 정책론의 특성은 그의 사상적 바탕인 우주론 및 인성론의 현실적 반영이라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상가의 개혁성 여부는 그의 국내 정책에 대한 시각과 대안에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송시열의 국내 정책의 특성은 주자학적 정치 이념의 제도화 내지는 정책화에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그는 대내적으로는 군신 및 산업공상의 차별적 신분체제의 유지와 신권 강화를 전제로 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던 것 같습니다. 송시열은 그의 생존 당시에 피폐한 국가재정과 민생 문제의 위기를 인식했기 때문에 제도개혁의 시급성에서 정책 대안들을 제시했으나 그의 사상적 바탕이 본질적으로 주자학적 유학이었으므로 위기 대처의 현실 정책론도 주자학적 이념의 실천에 대한 재해석에 치중하였습니다. 따라서 그의 제도개혁의 대안들도 세도, 즉 주자학적 정치 이념의 회복, 그리고 주자학 정치 이념의 올바른 구현회로의 개혁을 내세웠기 때문에 개혁 정책의 본질적 시각 또한 피지배 계층의 입장에서 그들의 생활 안정과 생존권 신장의 중심을 두기보다는 양반 지배계층과 일반 국민 간의 갈등 해소와 좌파 세력의 정치적 입지 확보라는 측면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 유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송시열은 국가재정과 민생 문제 해결의 정책 대안으로 부세제도, 즉 세금 부과 제도의 개선과 절약 검소의 실천 방안, 그리고 빈곤층의 구제 방법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부세제도의 개선책으로 일반 국민에 대한 과도한 부세의 경감과 대동법의 유지 및 개선, 그리고 양반 계층에 대한 군포의 부과를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절약과 검소의 실천 방안으로 왕실의 재무를 담당하는 내수사의 개혁 및 왕실이 지닌 여러 가지 특권의 폐지, 그리고 훈련 도감의 축소 내지 폐지 등을 역설하였고, 빈곤층의 구제책으로는 사창제를 포함한 구황정책의 실시를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송시열의 정책 대안들은 피지배 계층의 고통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동시에 국가 재정을 강화하려는 긍정적인 측면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의 현실관에서 민생의 피폐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과 비판을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의 정책 대안들 역시 정치사회적 차별질서의 유지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서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그의 제도개혁론 역시 민생 피폐의 근본 원인이 단지 일부의 대토지 소유자들과 권문세가들 그리고 중간관리 계층의 수탈에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는 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점은 송시열이 제도적 개선책으로 양전의 실시와 같은 세원의 정비나 징수 절차의 개선, 그리고 중간 관리들에 대한 감독 강화를 통한 기강의 확립을 강조하였던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송시열은 부역 등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민심을 잃어서 사회 혼란으로 번질 것이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송시열의 정책론 중 가장 개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양반 계층에 대한 군포 부과론도 송시열 사상의 유학적 특성에 비추어 볼 때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신분 질서의 완화를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한계에 도달한 농민들의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국가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 방안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봤을 때 송시열의 정책론에 대해서 보수적인 유학자들의 태도를 반영하는 비교적 온건한 변통론 내지는 개량주의적 성격을 가진 것 또는 양반 지배 체제의 유지를 위한 최소한의 제도 개선 혹은 그 운영사의 모순을 제거하는 수준의 개량론이라고 평가하는 기존 학자들의 연구들은 타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송시열이 전개한 대외정책론 역시 한족 중심의 주자학적 국제질서관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송시열이 대외적으로 숙명배청과 그 실현정책으로 북벌론을 고집한 것은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주자학적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북벌론에 관해서는 그것이 중화와 이적을 문화적 기준으로 구분함으로써 민족적 자존과 민족 주체성의 확립에 기여하였다는 일부 학자의 평가도 있지만 이 문화적 기준이라는 것이 결국 한족 지배와 차별 원리를 이상으로 하는 유학사상이기 때문에 송시열의 국제질서관이 참된 의미의 민족의식의 발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뒤 조선 주자학파의 한족 국가인 명나라에 대한 의리고수의 명분론은 청나라에 대한 복수심의 발로일 수는 있었으나 내후외환의 위기에 처한 조선을 구하는 현실적인 개혁론이 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송시열은 청나라에 대한 북벌론을 강력하게 주장함으로써 사상 정책적 명분론으로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 주자학적 정치 이념의 확립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하였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송시열이 군신지위, 부자지위라는 의리론과 명분론의 입장에서 효종 때는 물론 그 이후에도 북벌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와 동일한 명분을 내세워서 국내 통치에서 멸망한 명나라의 연호 사용과 명나라의 마지막 왕들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한 만동묘 건립을 주장하는 것에 잘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결국 송시열의 대내의 정책론은 인간 및 사회계층 그리고 국제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변화를 수반하지 못한 것으로서 단지 주자학적 정치 이념의 확립을 제도화 또 정책화하기 위한 수단적 성격을 가진 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점에서 송시열의 대내외 정책론은 근본적인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으며 17세기 조선이 처한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이 되기에는 불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송시열의 정치사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송시열의 사상은 17세기 위기 극복기 한국 주자학파의 정치적 입장을 가장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그의 북벌론은 주자학적 정치 이념에 기초한 대내적 차별질서 강화론과 함께 한족 중심의 대외적 명분론이 근세 한국에 있어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잘 보여준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3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주차와 제3주차 강의를 통해 근세 한국 주자학파의 정치사상의 전개 과정과 그 사상적 특성을 설명했습니다. 제4주차부터는 조선조 전반을 지배한 통치 이념으로서 주자학적 유학의 정치 질서관에 회의하고 그것을 비판하면서 자유평등론의 관점에서 국가적 생산력의 발전과 일반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목표로 전개되었던 근세 한국의 개혁사상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